미국의 최신 무기를 실은 첫 수송기가 어젯밤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재외국민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한 긴급 지원비가 실제 지급에는 한 달이 넘게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사회보장연금이 3.2%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방우정국 USPS가 지난 7월에 이어 또다시 우편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카고 미시간 호변에 위치한 매코믹 플레이스 주변에서 1,000마리에 달하는 털새가 폐사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의 최신 무기를 실은 첫 수송기가 어젯밤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미 해군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강습전도 이스라엘 인근인 지중해 동쪽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그리고 레바논과의 저항군과도 전투를 진행 중인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최신 무기를 싣고 있는 첫 수송기가 어젯밤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의 다니엘 하가리 대변인은 해당 항공기가 이스라엘의 남부 네게브 사막에 있는 이스라엘군의 네바팀 공군기지에 최신 선진 무기류를 싣고 착륙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어제는 또 미국의 항공모함 타격단 소속의 항모 USS 제럴드 R 포드호가 지중해 동부에 도착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해상 배치가 전쟁 확대나 상황을 악화시키는 모든 전투 활동을 막기 위한 작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내일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이스라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부터 2박 3일간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국무부는 이번 방문이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을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연대와 지지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과 아마존 직원들로 구성된 한 단체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책임이 이스라엘 측에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과 아마존 직원 약 20명으로 구성된 직원단체 아파르트 헤이트를 위한 기술은 없다 단체는 어제 성명을 통해 노동자로서 우리는 인종 청소에 연루되기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단체는 구글과 아마존이 진행 중인 12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 님버스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며 이 프로젝트가 전쟁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로젝트 님버스는 구글, 아마존이 이스라엘 군 정부와 맺은 서비스 제공 계약입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일부 직원들은 해당 프로젝트가 아파르트 헤이트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이스라엘 정부와 군대의 감시, 기타 형태의 강력한 인공지능 AI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구글 측은 해당 프로젝트가 단순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브래드 글래서 아마존 대변인은 비극적인 인명 손실에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며 해당 프로젝트는 모든 고객이 어디에 있든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기술 이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일부 학생단체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한 하마스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일 하버드 팔레스타인 연대그룹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33개의 학생단체가 서명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클로딘 게이 하버드대 총장은 학생들은 스스로 발언할 권리가 있지만 그 어떠한 학생단체도 하버드대와 그 지도부를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해외에서 강력범죄 등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을 돕기 위한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지급 속도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름은 긴급지원비인데 실제 지급까지는 한 달이 넘게 소요된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재외국민 긴급지원비가 실제 지급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36.4일이었습니다. 연도별 지급 소요기간은 2020년 25.9일에서 2021년 39.1일, 지난해 46.1일,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47.4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재외국민 긴급지원비는 지진이나 전쟁, 테러와 같은 큰 사고나 강력범죄에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이를 스스로 부담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대신 비용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건수와 평균 지급액을 살펴보면 2020년 36건, 2021년 42건, 지난해 27건, 올해는 8월까지 25건이었고 평균 지급액은 277만 원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뇌출혈로 인한 긴급 의료비용, 뇌경색 의심 수감자 의료비용, 무연고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긴급 지원비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윤호중 의원은 재외국민 긴급지원비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재외국민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급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사회보장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사회보장연금의 물가 조정분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내년도 사회보장연금이 3.2%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년도 사회보장연금이 3.2%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내일 사회보장국은 내년부터 적용될 사회보장연금의 물가 조정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시니어 권익 옹호단체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는 2024년 물가 조정분을 3.2%로 전망하고 지속된 인플레이션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다만 올해보다는 증가폭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가파른 물가 상승을 반영했던 올해의 8.7% 상승폭에 비하면 5.5% 낮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의 평균 상승률 2.6%보다는 0.6%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의 전망대로 내년 사회보장연금이 3.2% 증가할 경우 일반적인 소외자는 연금이 월 평균 $1,790에서 $57 30센트 늘어나는 셈입니다.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의 메리 존슨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인플레이션을 감당하기에 현재 수혜연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는 62세 이상 시니어의 소비 성향을 반영한 전용 물가상승 지표인 CPI-2를 사회보장연금의 물가조정분 결정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사이 혼잡 통행료 문제에 대한 갈등이 본격화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뉴저지가 제기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뉴저지주는 교통혼잡료 부과에 반대하며 지난 7월 말 교통부와 연방고속도로청을 상대로 교통혼잡료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MTA는 지난 6일 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어제 법원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MTA와 트라이보로 브릿지 앤 터널 오소리티가 피고 측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뉴저지주가 교통혼잡료 부과에 반대하는 원인은 주민들의 교통료 부담이 커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혼잡료가 부과될 경우 뉴저지 주민들은 맨하튼으로의 통근에 연간 $5,000에서 $6,00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뉴저지 주민들은 이미 링컨 터널 등을 통과할 때 $17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부과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7월 필머피 주지사는 소송을 제기할 당시 MTA가 설계한 부실한 교통 혼잡료의 검토를 거부한다며 연방고속도로청이 뉴저지 주민을 희생해서 자신의 곳간을 채우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MTA는 교통 혼잡료 부과의 목적이 환경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TA는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서에서 교통 혼잡료를 통해 수백만 명의 거주자와 방문객, 통근자 등의 탄소 배출량이 감소할 것이고 이를 통해 마련한 기금은 대중교통 개선에 쓰일 것이라며 뉴저지주의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시도는 MTA뿐 아니라 뉴저지 주민들까지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2019년에 교통 혼잡료 부과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연방고속도로청은 올해 6월 환경영향평가 최종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5월부터 통행료 부과가 예정돼 있지만 현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수개월 동안 계속된 미국 작가조합의 파업이 드디어 종료됐습니다. 작가조합이 제작사 측과의 노동계약 합의안에 최종批准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작가조합과 영화 TV 제작자 연합과의 노동계약 비준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8,525명 가운데 99%가 합의안에 찬성했습니다. 작가조합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6개월 전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함께 성취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합의에는 임금 처우 개선과 인공지능 사용과 관련한 일자리 보호, 컨텐츠 스트리밍 시대에 맞는 수익금 보상 체계 개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작가들 대부분의 최저임금은 올해 즉시 5% 오르고 내년 5월에 4%, 2025년에 3.5% 추가 인상됩니다. 예산 3천만 달러 이상인 스트리밍 제작물의 경우 작가에 대한 보상이 18% 증가해 10만 달러가 되는 등 대규모 스트리밍 프로젝트 등에 대한 작가 보상이 개선됩니다. 특정 프로그램의 스트리밍 시간에 따라 작가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OTT 업체들이 스트리밍 시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로 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AI가 생성한 자료를 작가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반영됐습니다. 자동차 제조사 제너럴 모터스의 파업도 막을 내렸습니다. 캐나다 노동자들의 파업 돌입 후 13시간 만에 사용자 측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단체 협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GM은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임금과 함께 각종 혜택과 일자리 안정성을 대폭 끌어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우정국 USPS가 지난 7월에 이어 또다시 우편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1년부터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이번이 5번째 요금 인상입니다. 어제 USPS는 내년 1월 21일부터 우편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우편규제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종 영구우표의 가격은 현재 66센트에서 68센트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 국내 엽서는 53센트로, 국제 엽서와 레터의 가격은 1달러 55센트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USPS는 PO박스 렌탈 비용과 우편환 수수료, 소포 발송 시 보험 구매 비용 등 다양한 서비스의 가격 인상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종 영구우표 가격은 2021년 8월 58센트로 인상된 이후 높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요금 인상의 배경으로는 UPS는 운영 비용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요금 인상이 너무 잦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CBS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2021년 이후 물가 상승률은 약 12%인데 반해 우편요금 상승률은 17%에 달했습니다. 시카고 미시간 호변에 위치한 매코믹 플레이스 주변에서 1,000마리에 달하는 철새가 폐사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4일 밤부터 5일 하룻밤 사이에 레이크사이드 센터 주변은 온통 철새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4일 밤부터 5일 새벽 사이 시카고 미시간 호변의 유명 무역 전시관 매코믹 플레이스 레이크사이드 센터 주변에는 온통 철새들의 사체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40년간 이 지역에서 조류를 관찰한 데이빗 윌라드 씨는 이번 사고의 처참한 광경에 충격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류 전문가들은 건물에서 나오는 밝은 빛이 밤에 이동하는 새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새가 유리창에 부딪히거나 지쳐 죽을 때까지 빛 주변을 맴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 야생동물 생태학 교수이자 조류 전문가인 스탠 템플은 몸집이 작은 명금류는 주로 밤에 바람을 등지고 이동하는 습관이 있는데 지난 9월 시카고 지역이 비정상적으로 따뜻해 이동 시기가 늦춰졌고 이날 새들이 미시간호를 따라 남쪽으로 날아가다 매코믹 플레이스의 미로 속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필드 뮤지엄 요원들은 33종의 새 964마리의 사체를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해당 지역 주변에서 발견된 조류 사체를 모두 합한 것보다도 700마리나 더 많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밤에 건물 조명을 낮추고 새가 인지할 수 있도록 창문을 디자인하는 것만으로도 철새 때의 건물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한인회 간 리모델링 후원 금액은 모두 104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인회관에는 리모델링과 함께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해 김종림 선생, 장인환 전명훈 의사, 유일한 박사 등 이 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우당 이회영 선생의 동상도 세워집니다. 독립운동가의 활동이 전시되고 이들을 가상으로 만나볼 수 있는 미니 역사 박물관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인회 관계자는 당초 목표한 모금액이 150만 달러였는데 100만 달러를 넘었다며 이달 말 공사 완공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우표 수집가들 사이에서 인버티드 제니로 알려진 우표가 다음 달 8일 뉴욕 로버트 시겔 옥션 갤러리에서 열리는 경매에 출품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버티드 제니는 미국에서 1918년에 발행된 액면가 24센트짜리 항공배달 전용 우표로 제작 과정에서 우표 중앙의 비행기가 뒤집혀 인쇄된 에러 우표입니다.
100장이 시중에 유통된 직후부터 수집가들의 표적이 됐고 TV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에 등장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경매 주최 측은 이 우표의 낙찰가를 $200만 추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이번 주 주말 동안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 BQE 일부 구간을 폐쇄하는 만큼 운전자들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을 예상하고 미리 계획해서 움직일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내내 전면 폐쇄되는 BQE 구간은 퀸즈로 향하는 애틀랜틱 애비뉴에서 샌즈 스트리트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이용해 퀸즈 쪽으로 향하는 차량은 BQE를 벗어나 폐쇄 구간이 종료되는 지점에서 다시 BQE에 합류해야 합니다. 스테튼 아일랜드 쪽으로 향하는 애틀랜틱 애비뉴에서 샌즈 스트리트 구간도 부분적으로 폐쇄됩니다. 오늘 저녁 추첨하는 파워볼 1등 당첨금이 $17억 3천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파워볼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액수입니다. 지금까지 파워볼 역사상 최고액 당첨금은 2022년 11월 7일에 당첨자가 나왔던 $20억 400만 달러입니다. 파워볼은 지난 7월 19일 캘리포니아주에서 $10억 8천만 달러의 잭팟 상금이 걸린 마지막 당첨자가 나온 이후 35회 연속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이 계속 불어났습니다. 오늘 추첨해서 1등 당첨자가 나올 경우 $17억 3천만 달러를 30년에 걸쳐 나눠 모두 받거나 일시불로 $7억 5,660만 달러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